우리들 병원은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한 방이면 문 정권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가 단순한 특혜 대출에 대한 문제라면 정권이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정권은 뒤에 숨어 있고 기껏해야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의 익명의 관계자들이 기어 나와 가지고 대출에 문제가 없었다. 또 신한은행의 신혜선 씨와의 일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앞다투어 보도를 시작하고 이러면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 누군가가 나서서 이 일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죠. 자, 그런데 친박 실세들이 여기서 언급된 사람, 양정철 씨 지난번에 심재철 의원한테 압박하던데 아니 당신이 신혜선이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이지 없는 사실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공갈 협박을 해서 되겠어요? 자, 윤규건이, 신현수, 또 뭐가 있습니까? 정재호.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연루됐다라는 부분이 드러났잖아요. 아무리 저 루카스 빌딩이 친문들의 그야말로 아지트처럼 이용되고 제 아는 분이요 거기에 한번 가봤답니다. 가서 보니 땅은 한 300평 되고 건물은 좀 이제는 낡은 건데 옛날에는 친문들이 좀 뛰어서 그랬는지 방송에도 여러 번 등장을 했고 아직도 고급 식당을 하는 모양이에요. 한 끼 한 12만원 뭐 13만원 정도 이 결혼 관련해서 이렇게 결혼식하고 야외에서 그 자리 식사하고 이런 프랑스 레스토랑 같은 걸 하는 모양인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혜선 씨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때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 건물 빼고도 참 많았는데 이 정치에 슬슬 연루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지금 망해버렸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부터 접근된 김수경, 이상호 전 부인 김수경과 이상호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신혜선 씨가 엮이면서 그야말로 이 사람은 빌딩도 날아가 버리고 또 1,400억의 대출에 대해서 정황을 모든 앞뒤 정황을 알고 있고 그리고 친문들이 그 건물에서 와서 아지트처럼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안에. 그러니까 양정철이 회장님이라고 뭐 인사하러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년 인사. 자, 그래서 그야말로 그 신혜선 씨의 건물이 문재인이 대선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지트처럼 되고 그러니까 신혜선 씨가 김수경이 이상호를 알고 난 이후에 문재인의 대선을 가기 위한 일종의 좀 스폰서 역할 같은 부분들이 수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혜선도 상당히 올인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레스토랑 사업을 하다 망했을 때 신혜선이 빚을 떠안기도 했고 크게 문제를 2015년 전까지는 제기하지 않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2012년 대선에서는 문을 만드는데 신혜선도 협조적인 분위기였을 거다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자, 그래서 1,400억이 이명박 정권의 국책은행 산업은행에 의해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알게 되는 이상호에게 우리들 병원 이상호, 김수경은 이름만 대면 다 친노, 친문의 핵심이다.
이미 2012년에는 문재인 수혜주 이런 걸로 다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17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국채은행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꼼꼼한데 이명박의 오른팔 경제 분야 사령탑인 강만수가 산업은행장을 하는데 산업은행이 뭘 모르고 1,400억을 미래 가치를 보고 매출 첫 건을 8,500억을 5년 동안 계상을 해서 돈을 1,400억을 담보가 턱없이 부족한데 빌려줬다. 동네 가서요 애들한테 이야기해도 안 믿고 금융계에 좀 있었다는 제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조소를 갖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몇 달 전에 문재인이 금융권에 대해서도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기업의 미래 가치요. 그거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사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말을 했을 때도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2012년 시점에 미래 가치를 보고 매출을 담보로 해서 돈을 산업은행이 개인 병원에다가 빌려줘요. 그것도 산업은행 자체로 모자라서 자회사 사는 캐피탈까지 끌고 와가지고 300억을 더 얹어서 빌려줍니까? 자, 신혜선 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에 하명수사 사건, 김기현 사건을 보면서 자기가 겪은 일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신혜선 씨가 지난 월요일 날 청담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이렇게 중앙일보에 입을 열었습니다. 신 씨는 1,400억 대출 특혜 의혹의 지금 중심인 이상호, 김수경 부부와 한때 동업을 했던 친문 성향의 사업가였죠. 그래서 자신의 건물에다가 이 두 사람을 끌어들여서 세 사람이 웨딩, 레스토랑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자, 260억을 그 사업을 한다고 빌렸다는데 적어도 제가 본 것은 2007, 2008, 2009년 3개년에 걸쳐서 실제로 이 세 사람이 엮였을 시점에 나간 돈은 120, 30억 안팎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260억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있던 부채와 또 이자 등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액수가 현실적이어야 지금 이 사람들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데 지금 와서 신혜선 씨가 뭐 그거를 다 몽뚱그려서 260억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신 씨가 자기의 그 청담동 루카스 빌딩을 담보로 제공했고 이상호가 그 담보에 대한 동업자로서 연대 보증인에 들어갔는데 한때 이상호, 김수경 이 두 부부는 부산대 출신들로 유명했어요. 이상호는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기술 테크닉 쪽이고 주로 사업적인 역량은 부인한테 있어요. 대섭외나. 자, 이랬는데 그 부인이 좀 기세가 당당했고 특히 뭐 사교계에서 이 두 사람이 유명했고 뭐 댄스도 한다고 소문이 났죠. 자, 그래서 뭔가가 조금은 언밸런스 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았는데 결국은 둘이가 이혼을 했습니다. 사생활에서 문제가 생겼던 걸로 나오고 또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 압박도 하고 이래 되면서 이 둘이 병원은 이상호가 갖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 뭐 우리들 리조트나 우리들 생활건강 같은 사업은 김수경이 갖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아니벤가 하는 이 회사의 채무를 신혜선 씨의 채무로 이제 돌렸죠. 같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그 회사의 진 채무를 신혜선 씨로 돌리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호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260억 빚에 대한 연대보정 채무 부담을 들고 산업은행에서 1,400억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한은행 측은 마치 내가 이상호의 연대보정에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는데 신한은행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서 판사가 제대로 짚지 않아서 자기가 2016년 말에 경찰에 고소를 했고, 그런데 2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2년 반이 지나서 지난 5월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자, 신혜선 씨는 경찰이 2016년 말부터 검찰에 송치된 2018년 9월까지 2년을 이 사건을 깔고 앉아 있었다. 청와대와 여권 실세의 개입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맨 처음 수사를 했던, 그저께 제가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한 수사관 위에서 방해를 했다라고 말한 사람, 그 A 경위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며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다. 이후 A 경위의 상관인 B 과장이 모욕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더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았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규건이가 지금 이 신혜선 씨한테 정재호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윤규건에게도 신혜선이가 사건 진행 사항을 물었다고 합니다. 자, 씨는 전방위로 내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압력을 넣었고 2012년부터 쭉 참아왔지만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며 양정철, 정재호와도 친분이 두터웠고 양정철이는 지난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혜선 씨를 향해 대선 때 종교계 일을 도와준 분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이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신혜선 씨는 자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정재호, 윤규건 등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으나 다 시간만 끌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며 여권을 향해 배신당했다고 말을 하고 신한은행 직원들의 사문서 위조 의혹을 다시 고소할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한국당은 이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들 병원의 대출 특혜도 문제지만 경찰 수사 과정도 석연찮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그 이상에 되는 곳에서 수사를 방해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과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신한은행은 처리할 서류가 워낙 많아 직원이 도와준 것 뿐인데 서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쪽은 이 상호 산업은행 대출과 시기상으로도 무관하다.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호가 자, 신혜선 씨 빌딩 근저당에 보면 6월 21일인가 20억을 잡혀 있어요. 자, 그거는 뭔가 하면 이상호가 내가 갚겠다고 하고 사실상 사금융으로 신한은행에서 20억을 빼서 신혜선 씨한테 선이자 7억 빼고 13억을 전달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대출이 서류상으로 이 신탁, 건물 신탁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구조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ABS 같은 걸 발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 2012년 12월이지만은 사실상으로 산업은행에 타진이 되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6월달 이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빠져야지 연대보정에서 우리가 빌려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절차들이 6월달쯤에 진행이 된 거예요.
신한은행은 그걸 가지고 시기상으로 우리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한은행과 관련되는 사람 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자, 선데이 저널에 고준석이라는 사람이 당시 신한은행의 청담동 지점장이었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신한은행의 청담동 지점장을 했던 또 이 고준석이라는 사람 한 명이 이분입니다. 이 종편에 지금 TV조선 같은데 부동산 전문가로 나온대요. 실제로 이 사람은 보면 이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센터장을 했고 동국대학교 이 박사고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고 경력에 보면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장을 이렇게 한글로 나옵니다. 그 청담역 지점장이 결국 청담동 지점장이겠죠. 그래서 신한은행에 무슨 고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담동 지점장을 뭐 동명이인이 둘이 있지도 않을 거고, 자, 이런 일을 해서 벌금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TV에 나와서 부동산 전문가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혹이 자기가 관계가 있는 것인지 동명이인인지 이런 부분도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 고준석 씨는요, 저는 진실이 뭔지 잘 모릅니다만은 본인이 지금 아마 이 신혜선 씨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맞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에 연루되고요. 아무 일도 없듯이 지금 사회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